이번엔 5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것도 제가 이제 세무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가장 억울한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케이스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 갖고 있는 분들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번 볼게요.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게 아니고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도 했겠죠.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했으니까. 그리고 세입자도 실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해당 오피스텔 외에 10년 넘게 살고 있는 집을 팔려고 계획 중인데 이 집을 팔았을 때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오피스텔을 과세사업자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도 하고 부가세 신고도 하고 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세입자도 전입을 안 한 상태에서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 얘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항상 양도세는 뭐죠? 실질을 갖고 판정합니다. 실질이 임차인이 주거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형식, 즉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부가세 신고를 하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안 했다 할지라도 얘는 주택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비과세는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비과세되는 금액이 크면은 세무서에서 가끔씩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현장 방문까지 해가지고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우리나라 오피스텔의 거의 7, 80%가 거의 대부분 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당연히 과세관청도 알고 있겠죠. 그럼 얘가 주택으로 볼 때하고 주택으로 보지 않을 때 세금을 내고 안 내냐에 따라 몇 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과세관청에서는 몇 억 원을 추징하느냐 못하느냐 이제 그 반대급부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부가세 신고를 그동안 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세입자가 전입신고가 그동안 한 번도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주고 있는 분들은 다른 주택을 팔 때 비과세가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각별하게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세금이 추징되면은 엄청나게 추징돼요. 실제 있는 사례를 제가 그대로 한번 재현을 해봤거든요. 10년 전에 5억 주고 샀습니다. 얘를 20억 주고 이렇게 팔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분당에 오피스텔을 이렇게 한 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사업자도 되어 있고 주택임대사업자 말고 과세사업자 그리고 과세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도 그동안 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리고 세입자도 10년 동안 한 번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본인은 이게 주택이 아닌 걸로 봐서 비과세 신고를 넣었죠. 얼마 신고를 했냐면 2,600만 원 세금을 냈습니다. 근데 몇 년 후에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미 현장까지 파악하고 세입자까지 확인서까지 다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금을 추징합니다. 얼마가 추징되냐면 4억 7,400이에요. 근데 이게 끝나지 않죠. 여기에다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5억 원 넘게 추징이 된 사례입니다. 요거 주거용 오피스텔이 요거 팔 때 얼마였냐면 1억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얘만 먼저 증여를 했든지 아니면 얘를 먼저 팔고 양도했으면 전혀 문제 없었겠죠. 근데 얘를 그냥 갖고 아무 생각 없이 얘는 주택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 보니까 갑자기 5억 원이라는 세금이 추징이 됐습니다. 실무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비과세 여부에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 갖고 있는 분들이 양도 차익이 많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반드시 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먼저 처분하든지 증여를 하든지 하고 나머지 한 채를 만들고 비과세를 적용받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